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4년 1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활기차게 방송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장의 변곡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아주 명심하십시오. 먼저 빠지고 우려감에 빠지고 기대감에 먼저 오르고 뭔가 이제 재료나 이슈 자체 이제 떨어지는 이유, 올라가는 이유가 나오기 전에 그 방향을 만들고 그 나오게 되면 변곡을 형성한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종목들의 어떤 반등이 거세게 추세 전환성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일본 증시 인도 증시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중국 빼고는 신고가 행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한국 증시가 왜 상대적으로 약했냐? 이게 확실히 드러났고 그런 부분들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용수철처럼 한국의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특히나 상반기는 공매도가 되지 않는, 오히려 이제 올라갈수록 쇼커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이제 굉장히 취약한,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취약한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장세 흐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장세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짚어드리면서 다음 주 제가 이제 한번 공지 드린 적이 있는데 커뮤니티에 다음 주 1월 30일 화요일 날 저녁 8시 퇴근하시고 편하게 제가 이제 특강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동행가족분들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2024년 상반기 중소형주 쇼커버 급등 장세를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그리고 이제 팬딩 멤버십 분들 이제 소통 방송은 9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매우 중요하고 상반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1월 달에 얻어맞을 것들 다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우리가 아주 압축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집중화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 제 이제 공개 특강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시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이제 카톡방 링크를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1월 30일 날 이제 저녁 8시에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 이제 주소 혹은 이제 줌 주소를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번 상반기에 쇼커버 중소형주 쇼커버 급등장세를 준비하는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번 상반기의 기회를 꼭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 30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박사가 그 밴딩에서 제가 이제 만든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매일마다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매일마다 포스트를 올려드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필터가 되는 종목들을 매일마다 이제 추출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라운시큐어가 바닥권 탈출의 모습들을 이론상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또 펀더멘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학습을 하는, 결국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그동안 저도 이제 이 증권 시장에 이제 15년 이상이 있었지만 종목을 그냥 추천받고 종목을 반다는 개념은 굉장히 일회성이면서 자신에게도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그런 좀 제가 볼 땐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철학과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일관된 어떤 전략들을 펼 수 있는, 또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학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렇게 또 리스트업 됐던 라운시켜라는 종목이 바닥권 탈출의 모습들이 역력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마나 트렌드가 발생할 때도 거기서 어떤 핵심주들이 이제 튀어오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 그리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찾아지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매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 띄어갈 때 그게 또 어떤 쪽으로 확산되어 갈지를 먼저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찾아내는 것보다는 선행적으로 움직여가는 어떤 수급의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장중에도 이제 이렇게 라운시켜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이평선의 밀집과 오랜 바닥 다지기 패턴, 그리고 섹터의 부흥의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릴 때 시세 분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다 더 학습적으로 실전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꾸준한 학습과 또 관찰, 또 이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분석해내는 이제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공개 강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정리해보죠. 벌써 이제 한 주 마감에 이제 금요일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3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건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의 대폭적인 바이오까지 가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11조가 터지면서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수급적 모습도 같이 동반됐습니다. 코스피 쪽에 거래대금 7조,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는 500종목, 코스닥은 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보다. 그리고 수급 구도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각각 3,700억, 1,700억 이제 순매수 들어왔고요. 기관하고 선물 쪽의 외국인의 수급은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역시나 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플러스였고요. 또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0.5, 0.6% 각각 상승하면서 신고가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국 지수와는 다르게 또 아시아 증시는 좀 조정받았죠. 최근에 이제 강했던 부분들이 되돌림 나오는데요. 니케이 증시가 1.3% 약세, 홍콩이 1.8% 약세, 대만 보합, 상해도 이제 보합 정도 마감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를 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도 오늘 장기 평선이 약간 저항을 받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의 흐름이 전개되는, 최근에 이제 안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여 정도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 계속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고, 명분적으로 이제 시점적으로 이제 맞물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오늘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부근에서 장대 양봉으로 이제 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세 전환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이다. 또 이제 여기 지지받아주는 어떤 주요 이평선 이제 라인들이 이제 서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지지가 받아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2차전지 업종의 급반등의 흐름인데요. 어제 이제 테슬라의 이제 급락 때문에 역시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마이너스 출발을 했지만, 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급반등했다는 것 자체가 어제 하락이 결국 이제 또 테슬라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국면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미리 이제 빠지고 이제 악재가 출현하고 이제 전환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의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 호재가 나오는데 왜 상승 안 하지?
악재가 나오는데 왜 안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업종도 여기에 맞물리면서 이미 이제 저점대를 다지고 있었고 이제 상승시킬 명분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명확히 지수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이제 계속 트래킹 해드리고 있고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종목이든 지수든 이 업종 지수든 또 이제 주도주 큰 덩치의 기업이든 바닥권에 다지는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가지고 가장 큰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급소 자리입니다. 보통. 그리고 마지막 탑승할 수 있는 상승 추세 전에 마지막 탑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지지했던 수급들이 굉장히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60일선, 장기평선, 120일선 이제 모든 중장기 이평선을 밑에 두고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수적인 측면도 전환되면서 역시나 지금 그러면 이제 수급들이 어디로 몰려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바이오 업종은 지금 오랜 기간 2년 동안의 이제 하락 조정, 가격 조정, 1년 동안의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던 물량들은 분산화됐거나 이 큰 손에 이제 넘어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이제 이 남아있는 매물대들을 흡수하면서 가는 마지막 단계 눌림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개인들의 손에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자리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업종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이제 수급적인 구도상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2차전지 업종은 이미 유럽이나 중국은 침투율이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장 단계가 아니라는 측면은 앞으로 이제 증시에서도 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밸류에이션 하락하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들도 여기에 매수돼 있고 역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자금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세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 이제 개인들이 물려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측에서 굳이 이거를 여기서 끌어올릴 요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을 지금 장세 속에서 사야 된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적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반기 또 올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가 이제 돌아서고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이 상황 속에서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리한 구도로 이제 그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매수하거나 그런 관점으로 이제 주식을 접근하는 것은 대중적인 시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맞은 전략은 아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정배열 구도의 흐름으로 여기서 이제 우상향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반기에 들고 있던 반도체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하지만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뭐 AMD든 이런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홀딩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저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어찌됐든 HBM 관련된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까지 다 이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이클 안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처럼 우상향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까지 친다면 1년 6개월의 상승 기간을 가진다는 측면을 볼 때 올해 상반기가 차익 실현에 아주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은 그렇게 갖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그 공매도 쇼커버와 비롯해서 바이오 업종이, 시총 비중 가장 큰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종이다. 당연히 그 안에서 종목별 차이점은 굉장히 클 것이고요. 종목 잘못 잡으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을 잘 세우고 잘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쇼커버의 어떤 장세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거의 뭐 날개 달린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될 걸 봅니다.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기 어려운 이유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높은 금리 상황이고 주식을 대체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그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 안으로 대거 뭐 정말 가자를 외치할 정도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어떤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총 20조, 30조, 50조, 100조 이런 덩치 큰 기업들이 엄청난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장세 흐름으로 저는 이제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XR 기업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XR 기업은 제가 꾸준하게 작년 하반기부터도 커버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 결국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상반기 이제 2월이나 혹은 3, 4월 정도 출시될 걸로 예상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출시가 되죠. 2월달. 그래서 급진적으로 지금 시세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 같은 기업도 바닥권 탈출하고 있고, 라운텍 같은 기업도 강세를 띠고 있고, 스코넥도 많이 강조됐던 콘텐츠 기업인데 바닥 대비 2배 정도 올라오는 흐름들, 이노 시뮬레이션, 또 버넥트 같은 기업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단의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 강세를 많이 띄었는데요. 나무가 같은 기업도 오늘 27% 급등을 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9% 상승하면서 이런 XR 관련된 모멘텀에 오롯이 이제 모멘텀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죠.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글관 컴퓨터, 이런 기업들 꾸준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내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또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 이제 그 유튜브 멤버십에서 또 소개드렸던 종목이죠. 크라우드웍스,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띠고 있고, 이게 이제 사이버 보안으로 이제 확대되고 이제 시세 확산되면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커미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들과, 최근에 이제 센즈랩, 또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이 컸었고요. 또 이제 라운시케어가 오늘은 또 13%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제 시세가 이제 이 사이버 보안 쪽으로 이제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저평가 영역에 좀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중소형주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를 띠고 있고, 또 대기업 단의 이제 SI 업체들도 클라우드라든지 AI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리면서 뭐 롯데 정보통신이라든지 또 삼성 예,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권 탈출의 흐름들을 내고 있고, 엠노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내어주면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구도 흐름들이 이 중소형주 쪽의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가이던스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좀 상당 기간 좋지는 않을 겁니다.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들은 나타나는 종목이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익이나 매출이 높아져도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막 70배, 80배 받다가 40배, 30배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출 이익이 늘어나도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아직까지는 좀 세우는 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확실하게 이제 또 강조를 했던 부분은 자신들이 이제 하드웨어 쪽 수익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앞으로 AI, 이제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커버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커버하고 그쪽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어떤 확실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번 1월 달에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와 관계된 종목들은 당분간 좋지 않겠지만 오히려 자율주행 같은 이런 영역, 로봇 같은 이런 영역의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실적에서 나오는 또 이제 글로벌 이제 빅테크라든지 글로벌 리딩 컴퍼니가 이제 컨퍼런스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할 아이디어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에 다 같이 떨어졌다고 다 같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보석들을 발견하는 것들은 그 행간을 읽는 거고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성장 산업의 초기의 어떤 국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밸류를 업을 시켜준다. 매출과 이익이 이제 늘어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퍼밸류에이션 자체도 PSR로도 매겨주긴 하지만 일반 보통적인 퍼밸류에이션으로도 20배, 30배에서 70배, 8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매겨주기 때문에 그 매출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 산업을 우리가 잡아채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분야의 중소형 기업들이 상반기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되어지고요. 시총을 움직이는 이제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로봇 섹터 안에서도 에브리봇, 이제 로봇 청소기로 유명하죠. 이제 삼성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런 또 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을 압도하는, 지수가 빠져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I 쪽 분야에서도 이제 아까 대표적인 기업이 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국외과 컴퓨터, 플리토 같은 기업들 보면 이제 그런 흐름에 편승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는 또 모멘텀이 중요한데, 모멘텀 측면에서는 HLB의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이 지수랑 다른 강세 흐름을 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장세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 리딩 컴퍼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었다. 알테오젠도 이제 4% 상승하고, 오늘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전환점을 도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시켰다. ABL 바이오도 2% 상승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도 주 이평선의 지지를 보여줬고요. 레고캠 바이오, 또 이제 에이플 바이오 같은 기업도 주요 어떤 중요 이평선 부근 지지력 확인들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론이 강하지 못했지만 플러스 그래도 셀트론 제약도 1.9% 상승을 해주는 모습으로 지수의 어떤 전환점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저평가 메리트 또 종근당 같은 기업도 3%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역할들을 해줬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은 대폭적으로 반등해졌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3% 반등, 삼성 S에도 3%대 반등, 포스코 퓨챔, 에코프로비엠은 6에서 7%의 반등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도 9% 반등하면서 이제 단기 저점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LNF도 1% 반등해줬고요. SK이노베이션도 3%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근데 위에 이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엔캔 같은 경우도 19% 상승했는데 위험하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월부터 그 웹툰 웹소설 콘텐츠 관련된 주식들 굉장히 강한데요. YL 같은 경우도 오늘 6% 상승하면서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장세 흐름은 뚜렷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들도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어떤 장세 흐름을 포착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 내외 이제 조정을 받았고 수급을 뺏긴 거죠. 2차전지 쪽으로 단기 수급을 뺏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종목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또 이제 바이오 쪽 반도체는 이제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수급 뺏기는 흐름으로 약세,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완연하게 글로벌 증시에서 뭐 그냥 소외, 이런 소외도 있을까 싶은 그런 소외를 냈던 한국 증시가 급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국 증시 쪽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증시랑 완전 다른 움직임이죠. 그래서 역별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하고도 다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일본 증시, 나스닥이라든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은 연일 강세,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신고가예요. 유럽도 신고가입니다.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 중심으로 한국 증시가 너무나 소외되어 있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제 확연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어떤 오늘 장세의 흐름이었고요. 주말 맞이해서 조금 그래도 좋은 장세에 대한 뭐 기대를 좀 했는데 그렇게 좀 나온 것 같고 다음 주는 좀 기분 좋은 어떤 장세를 기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외국 기관의 동시 수급 쪽에서 보시면 금융주 쪽으로 수급이 붙었네요. 하나금융, KB금융, 그 외에는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중심 LG엔솔이라든지 LG화학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붙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HLB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중심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심 AI라든지 XR 또 로봇 그래서 중소형 성장 섹터 주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수급을 붙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세 굉장히 좋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반기는 중소형주 성장 섹터 중소형주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의 상당한 강세 흐름이 본격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오늘 장세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참, 한 주가 아니라 이제 한 달 내내였죠. 한 달 내내 참 어려운 장세 다 같이 이제 겪었는데요. 2월 참 먼저 맞는 애가 아프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던 보통 1월이잖아요. 보통 신년 세게 얻어맞았던 게 오히려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도약대가 될 수 있는 그런 1월이길 바라면서 2월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2월로 넘어가는 마지막 주인데 어쨌든 좋은 장세에 대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한 달 고생 많으셨고 날씨도 엄청 추운데 증시까지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특강하는 부분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뜨거운 시장의 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시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주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그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 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는 거를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올해는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세 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뭐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업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가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